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할 거예요. 여러분, 서포트 벡터 머신은 여러분 여태까지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 배웠지만 제 경험상 머신러닝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유용한 알고리즘 5개만 뽑아봐. 그러면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널리 쓰이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한 유용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 이름하여 서포트 벡터 머신, 요거를 SVM이라고 부르는 이 유명한 알고리즘 배울 텐데요. 여러분, 왜 유명하고 많이 쓰일까요? 그만큼 굉장히 구현하기 간단하고 효율성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효율성 있지만 굉장히 파워풀하고 어큐러트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SVM의 힘이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강의가 먼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자세한 강의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랑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서포트 벡터 머신도 일종의 클래시피케이션에 가장 많이 쓰여요. 여러분, 리그레션에도 쓰이고 클러스터링에도 쓰이려는 어떤 트라이들은 많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클러스터링이든 클래시피케이션이든 여러분 배웠던 다양한 이런 알고리즘들 있잖아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데이터를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구분하는 거예요. 뭐예요? 얘랑 서로 다른 데이터야. 얘랑 서로 다른 데이터니까 얘는 너, 얘는 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분리하는 거. 두 개 이상을 분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런 게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를 구분한다는 게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클러스터링 뭐뭐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런 거 있었죠.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뭐예요? 제가 로지스틱 펑션을 이용해서 클래시파이 하는 거였어요. 정답이 있는 슈퍼바이즈 러닝이었죠.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 어차피 지금 2D 데이터 이그젠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2D 데이터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다가 지금 데이터 인풋 피처가 X가 들어갈 건데 얘가 디멘전이 2디멘전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 2디멘전을 비주얼라이즈 하는 법은 이렇게 3차원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클래시파이 할 때는 어차피 색깔로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평면에다 표시해도 되죠. 그래서 평면에다 표시하는 거 어떻게 바꿔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됐었고, 리그레션 말고도 클러스터링도 제가 2디멘전al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 클러스터링, K-means랑 GMU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평면에 도시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GMU 클러스터링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색깔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어쨌든 얘네들은 다 데이터를 제가 구분 지어야 돼요. 구분 지어야 된다고요.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구분 짓고 있지만, 구분 짓는데 여기에 안 보이는 뭐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돼요?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죠?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K-means 여기도 경계선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GMU 클러스터링 여기 사이에도 경계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경계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요. 바로 뭐가 있다? 경계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경계선이 있다. 예. 안 보이는 경계선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거 여러분 로지스틱 리그레션, K-means, GMU 클러스터링 우리가 이거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바운드리, 어떤 경계선을 정했어요? 네, 경계선을 정하진 않았죠? 경계선을 정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경계선을 정하는 대신에 이 내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한 다음에 펑션을,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거는 펑션을 만들어서 그 펑션에다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어떤 값 이상이면 이하면 이런 식으로 디시전 했었고, K-means도 얘네끼리 이렇게 뭉탱이로 해갖고 우리가 집합을 만들었었죠. GMU 클러스터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바운더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바운더리에 출발해서 바운더리를 구한 다음에 이 바운더리 왼쪽에 있으면 빨간색, 오른쪽에 있으면 초록색, 왼쪽에 있으면 파란색, 오른쪽에 있으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디시전 한 건 없었죠. 근데 여러분 왼쪽과 같은 데이터 보세요. 왼쪽과 같은 데이터셋 보세요. 맨 왼쪽에 있는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데이터셋 보세요. 여러분, 보다 직관적인 알고리즘은요, 어때요?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데이터셋을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거 모르고 그냥 이 빨간색, 파란색 데이터셋 이 셋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얘는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얘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내가 일단 여기다가 바운드리를 정해야지. 이게 1번이에요. 네, 얘를 이거 펑션을 정해야지. 이거는 여러분 고차원적이고 내가 이런저런 트라이얼 에러를 하다 보니까 펑션으로 하는 게 되게 효율적이고 정확해 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 거지. 일단은 여러분이 이 데이터셋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뭐예요? 쟤네 둘 구분지는 어떤 바운드리를 정해야겠다.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클러스터링이나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한 번도 바운드리에서 출발해서 그 바운드리가 이거야. 그럼 이 바운드리 대비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으면 이렇게 해서 디시전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좀 더 내추럴하다, 본성에 가깝다. 그렇죠. 좀 더 직관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데이터를 구분한다는 공통점이 있을 때, 걔네들의 우리가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게 조금 더 시작점으로 조금 더 직관적이고 조금 더 이지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지?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이런 바운더리 베이스, 바운더리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얘가 보다 먼저 셋업이 됐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슈퍼바이즈도 있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도 있고 데이터를 구분하는 각각 클래시피케이션이랑 클러스터링이 있는데 여러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쉬워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쉬워요? 아무래도 당연히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쉽죠. 즉 클러스터링보다는 클래시피케이션이 훨씬 더 쉬워요. 자, 그래서 바운더리 베이스로 우리가 바운더리로 시작해서 이 바운더리 기반으로 데이터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디벨롭 해볼 건데 언슈퍼바이즈드 하지 말고 일단은 슈퍼바이즈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정답이 있으니까 그 정답 보고 제가 바운더리 정하는 거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EM 알고리즘 해서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정답을 찾아 나가는 거니까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슈퍼바이스 러닝 데이터셋 주어진 상황에서 바운더리 출발해서 바운더리 디시전하고 이 바운더리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데이터 구분하는 이 방법을 한번 디벨롭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종의 진짜 되게 뭔가 법칙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디시전하는 법칙, 디시전 룰을 만들려고 하는데 슈퍼바이스드로 한번 시작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슈퍼바이스드가 훨씬 쉬우니까 슈퍼바이스드 심플한 슈퍼바이스드 이그젠플에서 시작해서 한번 우리가 그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 있잖아요. 즉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말고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우리가 바운더리 기반으로 디시전하는 룰을 한번 디벨롭 해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하겠다? 바운더리 베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 룰을 한번 셋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어떻게 가르쳐드려요?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 있어. 얘는 이렇게 돼. 이렇게 가르쳐드리지 않고 항상 어때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거를 그거 만든 사람이랑 공감하면서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항상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아무것도 없는 셋업에서 일단은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 여기서 한번 출발해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갖고 제가 여기다가 바운더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바운더리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바운더리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놔야 그거를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데이터셋, 이런 2차원 말고 3차원, 4차원, 좀 더 복잡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정확하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말로 그냥 여기 이렇게 사이에 적당히 이렇게 말하는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얘를 구하는 과정을 굉장히 체계적이고 수학적으로 디벨롭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게 적당하다고 느끼는 여러분의 생각 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시라고요. 예. 자, 그러면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바운더리를 에스타블리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운더리를 만들 수 있을까를 어떻게 말로만 말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한번 집중적으로 봐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바운더리 어떻게 하면 디시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뭐가 제일 가장 좋은 바운더리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바운더리 볼 때 얘네 이 바깥에 있는 데이터들은 중요하지 않죠. 예. K-미스나 혹은 여러분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할 때는 우리가 모든 데이터 그리고 GMM도 마찬가지죠. 모든 데이터를 다 고려해서 디시전 룰을 결정했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바운더리를 만드는 거는 바운더리 있는 거 만드는 거는 여기 바운더리 근처에 있는 데이터는 조금 집중해서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거기 집중해서 볼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데이터셋 많은 거 말고 이 바운더리 근처에 있는 데이터셋은 몇 개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몇 개만 끌어와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제 얼굴이 지금 이걸 가리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 보시면요. 여러분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시면 얘가 지금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다가 제가 바운더리를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당연히 바운더리 만들 때 뭐가 좋아요? 리니어한 게 좋아요? 꼬불꼬불한 게 좋아요? 꼬불꼬불한 건 정확성 측면에서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디벨롭하고 셋업하고 그리고 트레이닝하고 프리딕션하는 간단하고 빠르게 계산하는 측면에서 어때요? 당연히 리니어한 바운더리가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라인 바운더리, 즉 직선으로 된 바운더리에 대해서만 일단 제약을 해서 거기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리니어 바운더리 할 때 제가 여기다가 바운더리를 이렇게 그을 건데 어떻게 그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좋은 바운더리의 기준은 뭐예요?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 있죠. 예, 거기서 한번 출발해서 제가 여기 바운더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랑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제가 여기 바운더리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요. 자, 직선으로 긋는데 대충 말로만 얘기하자면 어때요? 얘랑 빨간색이랑도 가장 멀고 파란색이랑도 가장 멀고 그 사이, 딱 사이에 있는 바운더리가 좋죠.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빨간색에 너무 가까운 것보다는, 즉 혹은 파란색에 너무 가까운 것보다는 그 중간이 좋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저랑 공감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공감하는 거를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이렇게 말로 해봤자 소용없고 그게 왜 좋은지 혹은 좋으면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초이스 있죠. 지금 저걸 중간쯤 갖다 놔야겠다. 그리고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중간에 있는데 가장 멀리 있는 거, 빨간색이랑도 가장 멀고 파란색이랑도 가장 먼 거, 그렇게 말로 표현된 거에 대한 여러분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여러분 가장 멀리 있는 거다. 네, 가장 멀리 있는 거다 이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뭐예요? 다시 돌아가서 라인 바운더리니까 라인은요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라인은 두 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직선이죠.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라인은요 기울기랑 위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준을 정하실 때, 그리고 기준을 수학적으로 제시할 때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라인의 수학적인 정의에 의해서 정확하게 DC 크라이테리언을 제공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제안해 주려면 어떻게 돼요? 라인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 건데 이 라인을 정하는 거는 뭐랑 뭐밖에 없어요? 이 기울기랑 위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울기 측면이랑 위치 측면의 기준을 여러분이 제시하시면 그거는 충분히 수학적으로 우리가 제안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자, 이거 지금 라인이잖아. 라인 바운드리면 내가 그냥 포지션이랑 디렉션,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수학적이지 않은 텀인데요. 포지션이랑 디렉션 측면에서 포지션이랑 디렉션 측면에서 제가 요거 크라이테리언, 가장 베스트 바운드리의 크라이테리언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자,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데이터셋 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이동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디시전 크라이테리언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디렉션을 정한다. 디렉션은 여러분 뭐예요? 기울기인데 만약에 여러분 기울기랑 위치를 한꺼번에 정하기가,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저는 뭐 하겠다는 거냐면, 야, 일단은 기울기 고정. 기울기가 내가 고정된 상황에서, 기울기는 그냥 고정한 상황에서, 기울기 이렇게 고정한 상황에서 대체 위치는 어디가 가장 옵티멀한 위치고 가장 베스트한 위치야? 라는 거 먼저 하고, 그다음 위치가 고정된 상황에서, 위치 기준이 고정된 상황에서는 어떤 기울기가 제일 베스트한 크라이테리언이나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나눠가지고 하나 고정하고, 얘 정하고, 또 얘 정하고, 얘 고정하고, 또 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조금 더 쉽겠죠? 그리고 정확할 거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디렉션 크라이테리언, 그 디렉션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벡터 디렉션이라는 건 기울기입니다. 그 기울기에 어떤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울기 기준에서 포지션, 기울기가 일정하다면 어떤 포지션이 가장 베스트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 세 가지 점선 있잖아요. 초록색 점선. 이 초록색 점선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베스트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내추럴하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가운데. 가운데. 왜 가운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보세요. 파란색에 너무 가깝다면 어떻게 돼요? 마치, 제가 여기 있는 애는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셋이 새로 들어온다면 얘는 파란색으로 디시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디시전 바운드리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빨간색으로 디시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내추럴 서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중간에 있어야지. 즉, 센터에 있어야지.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만약에 기울기가 일정하다면 두 데이터셋에 각각 가장 가운데 있는 포지션이 가장 디자이러블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여러분 포지션 크라이테리어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센터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 점선 중에서 나머지 두 개, 양쪽에 있는 건 지우고 가운데 있는 것만 살려볼게요. 자, 가운데 있는 것만 살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있는 거 살리고 나서요. 자, 이렇게 우리가 디렉션이 있을 때, 자, 제가 그러면 보세요.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자, 요렇게 이거 지금 움직이는 거 보세요.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거 움직이는 거 보시면, 제가 가장 멀리 양쪽으로 가장 멀리 가장 멀리가 왔다 갔다 하는 지점으로 여기가 지금 정해진 거예요. 다시 여러분 제가 이거 움직이는데 빨간색에 부딪히면 다시 돌아오고 파란색에 부딪히면 다시 돌아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가장 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양쪽으로 가장 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제가 바운드리를 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포지션 크라이테리언은 뭐예요? 중간이야. 야, 포지션 크라이테리언 중간이야 라는 어떤 그 크라이테리언이 있을 때, 그럼 이번에 기울기는 어떤 기울기가 가장 좋은지, 그거에 대한 크라이테리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중간이야. 너 중간이야. 어떤 바운드리를 만든 간에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중간에 있는 그 크라이테리언으로 네가 바운드리를 만들면, 그럼 오케이. 그게 가장 옵티멀한 바운드리야. 이렇게 크라이테리언을 만들고 나면요.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되냐면, 야, 그러면 그때 기울기는 뭐가 제일 좋아? 라는 이런 크라이테리언을 또 셋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기울기를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초록색이랑 보라색 중에 누가 더 괜찮은 디렉션 크라이테리언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저 보라색도 빨간색이랑 파란색 중간에 있나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중간에 있어요. 보세요, 중간에 있잖아요. 빨간색 부딪히면, 그리고 파란색 부딪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양쪽이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때, 즉 센터에 있다. 둘 다 초록색이랑 보라색이랑 둘 다 센터에 있을 때 누가 더 좋은 크라이테리언이에요? 그쵸? 여러분 어때요? 초록색이 더 좋은 크라이테리언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가 먼 게 더 좋은 크라이테리언이죠. 즉,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더 멀리 있도록 우리가 디렉션을 정하는 거, 바운드리의 기울기를 정하는 거, 그게 여러분 두 번째 크라이테리언인 뭐예요? 디렉션 크라이테리언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뭐라고 써보냐면, 야,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유 있잖아요. 마진, 이 여유 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여유, 내가 이렇게 좀 움직여도 되는 여유를 마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마진이 맥시마이징 되도록 우리가 기울기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 두 개가 모두 만족하는 게 여기 보이는 지금 이 초록색 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초록색 선을 구하시려고 하신다고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 초록색 선을 매스메티컬리 그리고 시스테매티컬리 여러분 저 초록색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셔야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되냐면 바로 이 파란색 점, 이 초록색 보세요. 제가 이 초록색 선을 구하기 위한
구하기 위한 정보는 뭐랑 뭐만 있으면 되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두 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수학 잘하시잖아요. 수학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이거 두 개의 중점을 지나면서 그쵸? 동시에 뭐예요? 이거 두 개를 이루는 벡터의 수직인 직선을 구하면 바로 그게 뭐예요? 가장 옵티멀한 바운드리 되는 거니까 다른 점 다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돼요? 얘네 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얘네 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다른 점 다 필요 없고요. 다른 점 다 필요 없고 제가 뭐 했어요? 아까 왔다 갔다 시켰잖아요. 여기 초록색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걔네 둘을 핑퐁 계속 너 저리가 이렇게 지지해주는 어떤 두 점 있죠. 이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게 여러분 전부 다 이 2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는 다 벡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두 벡터만 있으면 어때요? 저 두 벡터만 있으면 제가 바운드리 충분히 옵티멀한 바운드리 바로 정할 수 있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요. 지금 저렇게 왔다 갔다 해서 너 저리가 이렇게 튕겨주는 거 빨간색 쪽에서 튕겨주고 파란색 쪽에서 튕겨주고 각각에서 튕겨주는 그 두 가지 벡터만 있으면 제가 저 초록색 바운드리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가 이 바운드리를 구할 때요. 뭐가 필요해요? 야, 이 두 벡터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 바운드리를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지지해주는, 너 저리가 하고 이렇게 밀어주는 벡터 있죠? 그 두 개의 벡터만 있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뭐냐면 이 두 개의 벡터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 두 개의 벡터만 있고 그 사이에 이걸 이용해서 바운드리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름하여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시스테매틱하고 조금 더 매스매티컬하게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래서 요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지금 2디멘셔널이니까 두 점 정하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수직으로 지나는 직선으로 바운드리 한 다음에 그 바운드리 위쪽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걸로 클래시피케이션 할 거다. 요렇게 우리가 그냥 2디멘셔널이니까 간단하게 말하지 3디멘셔널, 4디멘셔널에서 이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 과정에서 저 두 점 정하는 거는 제가 지금 어떻게 정할지 말씀 안 드렸잖아요. 네, 데이터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이면 여러분 이 두 점 정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심플리파이 된 상황에서는. 근데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에서 그리고 데이터가 굉장히 1000개, 10,000개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저 두 점 가장 아까 말한 두 가지 크라이테리언을 결정짓는 가장 그 두 점 있잖아요.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찾은 다음에 또 직선은 또 어떻게 구할 거고 그런 거 있죠? 네, 그거를 여러분 시스테매틱하고 매스매티컬하게 배우는 거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SVM에서 저랑 강의를 통해서 배우실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거를 또 배울 건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지금 내추럴하게 지금 제가 리니어 바운드리를 구했는데요. 사실 리니어 바운드리로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리니어 바운드리가 뭐 하니까? 쉬우니까. 이 직선, 리니어 바운드리. 여러분 2디멘션은 직선이고 3차원에서는 평면이고 이렇게 되는 그 리니어 바운드리 있잖아요. 그 리니어 바운드리가 편하고 쉬우니까 제가 리니어 바운드리를 설명드린 거죠. 근데 리니어 바운드리가 편하고 쉬운 이유는 뭐예요?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산도 쉬워요. 그리고 계산이 쉽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프리딕션 하거나 트레이닝 할 때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속도도 중요합니다.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무슨 문자 인식이나 숫자 인식 이런 거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게 굉장히 빠르고 내가 어떤 요구를 하자면서 바로바로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알고리즘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복잡성, 굉장히 간단하면서 정확한 게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리니어 바운드리가 굉장히 좋아요. 웬만하면 리니어 바운드리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리니어 바운드리를 셀렉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지하고 쉽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프리딕션 하거나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데이터 보세요. 여기 있는 데이터. 여기 있는 데이터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리니어 바운드리로 돼요? 안 되죠?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이런 바운드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서포트 벡터 머신은, 제가 만약에 서포트 벡터 머신은 리니어 바운드리가 기본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제가 바운드리를 정했잖아요. 리니어 바운드리로만 할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든. 리니어 바운드리로만 제가 디시전 할 수 있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자, 그럼 오른쪽과 같은 데이터는 못해요? 네, 그냥 지금까지 배운 걸로 도저히 못해요. 우리 여기다가 SVM 적용할 수 있냐고요? 못 적용해요. 여러분, 또 이런 데이터셋만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이터셋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얘 뭐야? 안 보이지? 얘 어때요? 얘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리니어 바운드리로 이거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리니어 바운드리로 구분이 안 돼요. 이거는 그나마 또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 오른쪽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데이터는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못해요. 예, 이거 리니어 바운드리 그려가지고 여러분 이거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요? 예, 못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교수가 SVM이 탑5 안에들은 굉장히 유용하고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라고 했는데 이거 뻥 아니야? 왜냐면요 여러분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이렇게 리니어 세퍼러블한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럼 굉장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셋에 적용도 안 되는데 그게 왜 파퓰러하고 많이 쓰여? 유용해?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지금 여태까지 제가 알려드린 SVM으로는 도저히 세퍼러블하게 데이터 바운드리를 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야, 그 리니어 바운드리, SVM은 리니어 바운드리만 쓴다는데, 그거 리니어 바운드리의 파워이 뭐예요? 굉장히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계산한다는 그런 리니어 바운드리 있죠. 리니어 바운드리는 여러분 뭐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냥 인풋에다가 그냥 웨이트 벡터만 이렇게 내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적이 AX 더하기 BY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리니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는 리니어 바운드리 포기해야 되네. 이런 데이터셋을,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데이터셋을 우리가 세퍼레이션 하려면, 그쵸? 클래시파이 하려면요. 그것뿐만 아니고 뭐예요? SVM으로 드립다 제가 매스메티컬리, 시스테마티컬리 뭔가 바운드리를 정하는 어떤 기준을 다 셋업을 해놨는데 그거 쓸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야, 이거 SVM 못 쓰겠네. 그럼 이거 SVM 이런 데이터셋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는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이런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데이터셋 얼마나 많은데 SVM 어디다 쓰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릴 거예요. 야, 우리 SVM 조금 업그레이드 할 수 없을까? 조금 이거 SVM 지금 조금 후진데 우리 한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SVM을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에만 쓸 수 있었다면 SVM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끼얹어요. 예, 뭘 끼얹어서 얘가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리니얼리 인세퍼러블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변신해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커널 트릭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커널 트랙이 생기면서 여러분 SVM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유용한 알고리즘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는데 뭐냐면, 자, SVM에다가 커널 트릭을 끼얹으면요, 같이 더하면요, 뭐지 하면요, 여러분 어때요? 리니얼리 인세퍼러블한 데이터에서도 어플리커블 해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봤던 진짜 리니얼 바운드리로는 도저히 세퍼레이션이 안 될 것 같은 데이터들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2디멘전널로 보여서 조금 저걸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데이터셋들이 여러분 더 하이 디멘전널의 데이터셋이 엄청나게 많으면요, 도저히 리니얼로 안 되는 데이터셋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그냥 SVM, 단순 SVM으로는 세퍼러블 안 됐던 클래시파이 데이터들이 어때요? 커널 트릭을 이용하면 세퍼러블 해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 할 거냐면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여러분 SVM의 좀 큰 그림을 본 거죠. 네, 그래서 그 큰 그림을 봤다면 이제는 그걸 실제로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다 이해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내부를. 그래서 그 내부를 어떻게 가능한 다 수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앞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How to mathematically, systematically develop the rule. 그러니까 여러분 그 SVM에 대한 어떤 바운드리 디시전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수학적으로 한번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야? 룰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되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있잖아. 그거를 수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디벨롭하는 방법, 뭐에 대해서만 일단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떻게 매스메티컬하고 시스테매티컬하게 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야, 이거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에만 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뭐야? 바로 커널 트릭을 이용하면 어때요? 리니얼리 인세퍼러블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SVM을 이네이블 할 수 있어. 그쵸?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 하자겠다는 거예요? 커널 트릭을 어떻게 하면 SVM에 적용해서 리니얼한 인세퍼러블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조금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해의 완성은 뭐다? 파이썬 코딩이라 그랬죠. 그래서 커널 트릭이랑 SVM이 더해진 어떤 그 리니얼 인세퍼러블한 데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을 파이썬 코딩을 통해서 구현을 해봐가지고, 아, 얘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이해를 완성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1, 2, 3 순서대로 쭉 나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걸 배우기 위한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여러분 커널 트릭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SVM 말고도 그냥 커널 트릭 그 독단적으로 보고 얘가 나중에 SVM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를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먼저 커널 트릭 자체를 조금 더 단순하게 보고 그걸 백그라운드로 가져가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우리가 이 SVM 매스메티컬리 디라이브 하는 과정, 그리고 커널 트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폴 옵티메이션, 요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공학수학이나 선형대수에서 여러분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에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요. 그거를 아직 잘 기억을 못 하시거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 내용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 0번부터 해서 1, 2, 3번 순서대로 강의가 앞으로 진행될 내용이니까요. 잘 팔로우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